경륜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6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반면 나머지 경주들은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기량만 발휘 나간다면 무난하게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흡사 토요일 경주처럼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강자들의 선전 가능성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선수들, 강급 직전 선수들끼리 서로 머리치겠다고 아둥바둥 싸우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누가 머리쳐도 할 말 없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쉬어가시는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팅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소액만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편성에서 우승 경험을 갖고 있는 엄지영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지영이 유리하다는 점, 엄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이묘한과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김도환이 특별 승급 하자마자 출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를 정성원이 활약해 나간다면 정성원의 직선 취입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정 훈련 때도 담소를 안 나눴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도환과 정성훈의 전략적인 협공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강동규가 초주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편성이 잘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변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장중에 선행 활약에 나가죠.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중이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번 이진국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강동국의 뒤를 압박해 나가게 된다면 강동규도 어쩔 수 없이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이진국과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중에 시속감이 좋다면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최성국과 조성래의 싸움이죠. 최근 들어서 답답한 경주 운영 펼쳐 나갔었던 최성국 고전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졌어요. 반면 조성래는 투지 넘치는 경주 운영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최성국보다는 조성래가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배당의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조성래 쪽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최성국도 얼마든지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성래 견제 나가게 된다면 김정태 주연욱과의 동반 입상도 좀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방극산이 과연 비팝 선수들입니다. 장태찬과 류성이 최용진을 상대로 비팝 선수들인 공태욱과 남용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극산 경주 내용 보면 항상 파업과 비팝 선을 확실히 긋고 경주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장찬재와 협공, 류성이와 협공보다는 비팝 선수들인 공태욱, 남용찬 둘 중 한 명을 좀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용찬보다는 공태욱이 그래도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발주대 좀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선수들인 3번과 4번 한 명을 챙겨줄 수 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오기호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번 편성도 박상훈, 윤여범,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을 과연 오기호가 뚫고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속감은 좋기 때문에 오기호가 밑에 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기호와 밑에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오기호와 밑에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김근영도 충분히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기호가 김근영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도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과 2번 오기호하고 김근영의 연합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박상훈이 윤여범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성적으로 챙겨 나가는 파업 완승도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양희천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부산 경주 때도 양희천 고전할 수 있다 해설 방송에서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점 때문에 양희천 고전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려서 199.8배 이 대박을 해설 방송에서 적중시켜 드렸었는데요. 이번 편성도 양희천 입장에서는 황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변수 가능성이 있죠. 고정이 때려주고 최근영이 몰고 가게 된다면 양희천 또다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양희천에 선전하고 양희천이 고전하면서 대박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주입니다. 김시우가 이서혁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분명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 자세히 보면 5대2로 싸워야 됩니다. 파업 선수가 5명이에요. 김시우가 무리하게 이서혁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전준영, 하동성, 최성호로 이어지는 파업 라인에 의해서 김시우가 무너질 가능성이 변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선발급 강급 우스컵에서 선발급으로 떨어지기 직전 선수들끼리 서로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나마 엄정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과연 엄정을 강자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 이런 편성에서 엄정이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엄정 입장에서는 힘을 쓸 수 있는 이묘한의 선행을 좀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묘한이 힘을 쓰고 엄정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객관적인 기량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이죠. 파업 선수들입니다.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한 선수가 정성원입니다. 타종전으로 엄정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야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엄정이 지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얼마 이런 편성에서 머리 쳤었기 때문에 분명 경주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정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경주는 아니죠. 얼마든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번 노려보고 싶은 선수가 김도환이 비록 선발급에서 특별 승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첫 경주이긴 합니다만 선발급 결승전에서도 반바퀴 젖혀서 11초 대 중반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차피 김도환의 초조 선행을 받아줄 만한 선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도환이 때려줍니다. 정성원이 몰고 가요. 이묘한 믿다가 이묘한이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엄지원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도환의 선행을 정성원이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인 것 같습니다.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복승의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복승 경주권으로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4번,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이번 편성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재성도 요즘 들어서 죽쓰긴 했습니다만 마크된 다음에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1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만큼 5, 4하고 5일입니다. 5, 4하고 5일 김도환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정성훈의 작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5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쌍의 중심이 아니라 복승의 중심으로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5, 4하고 5일 복승 중심으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이런 편성 먹어본 선수가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엄정이 우승 맛을 봤어요. 이런 편성에서 짜릿함을 봤었기 때문에 작전적에상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연팀에서 황영군과 훈련하면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엄지용이라는 점에서 7위하고 7호입니다.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도 머리칠 수 있어요. 배팅할 만한 경주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초절보다 안고 있습니다만 객관적 기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강동규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규가 긴 거리 나선 다음에 요즘 이진국도 그야말로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직선에서 따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는 굳이 힘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기생인 장지웅의 선행 활용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지웅의 선행 활용이 나가면서 이진국의 마켓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라인으로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조용수하고 박동수 외에는 전부 다 5명의 선수가 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경주를 펼쳐 나가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장준과 강동규가 또
26기 동기생이라는 점, 장중이 때려주고 강동규 몰아가서 살짝 잡아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1번 이진국이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승이 달려있는 경주라고 한다면 이진국도 악착같이 추임력 발휘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데 굳이 강동규와 힘이 좋은 강동규와 뭐 척을 저가하면서까지 뭐 맞대결, 정면 대결 펼쳐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장중이 때려주고 4번이 몰가서 출패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일하고 4입니다. 두 차권 중에선 4번과 1번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가능성 크진 않아요. 근데 2번이 나올 수 있는 게 2번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1번이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1번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1번의 뒤를 막해 나갈 수 있는 선수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조용소가 투지가 넘치고 박동수가 막해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진국하고 강동규가 맞대결 펼쳐 나간다면 상황에 따라서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1번하고 7번 정도는 마크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후미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선수들이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1호하고 17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이번 편성 4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4번과 2번을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성국하고 조성래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성국 때리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반면 조성래는 상당히 좀 투지가 넘치는 경주력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점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정면 대결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는 뭐 두 선수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국이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조성래가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성래 뒷자리를 김정태가 막해 나가느냐 주현욱이 막해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현욱이 북광주에 있었죠. 상당히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주현욱이 파업 처리하면서 비파업 쪽으로 처음에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많이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다시 북광주에서 나와서 지금 광주 개인 김병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현욱이 비파업으로 돌아섰는지는 확실하게 게임을 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광주 개인 쪽이다 보니까 비파업 쪽으로 좀 돌아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비파업으로 돌아섰다면 이번 편성은 주현욱이 최승국과 협공을 펼쳐 나가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김정태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좋은 자리 잡아놓고 뭐 조성래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4번, 7번, 1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4번이 힘을 쓰고 7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으로 4번이 힘을 쓰고 7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는 김정태가 막혀 나가죠. 요즘 들어서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성국이 때렸는데 시속감이 나오질 않는다면 넘어서면서 김정태가 초반 막혀 나가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7-4하고 7-1입니다. 7-4하고 7을 견주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조성래가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성국의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주윤욱이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김정태가 초반 최성국의 뒤를 물고 가면서 조성래에게 자리를 안 줘요. 끌어내서 4번의 뒷자리를 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2번이라든지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중배당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성래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성국 머리에 김정태, 주현욱을 공략해 나간다면 괜찮은 배당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조성래가 득점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할 줄 아는 게 마크 주입밖에 안 돼요. 최성국이 힘을 쓰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일 배당판이 얼마만큼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 활에 나갈 7번 조성래 취입이요. 7-4가 먼저 갔습니다. 7일이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시속감 쪽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방극산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편성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장찬재, 류성희, 최영진 파업 선수를 견제 나가면서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정혜권, 공태욱, 남용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극산 경주 내용 보면 대부분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파업 선수라고는 정면 대결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굳이 찬재 챙겨 나갈 이유가 없죠. 지역 선배 류성이 있긴 합니다만 굳이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힘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극산이 보여주는 경주를 펼쳐 나간다면 비파업 선수 한 명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점다 안고 있는 남영찬보다는 그래도 기복은 심합니다만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서도 머리 쳤었던 공태욱이 아무래도 방극산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리 잡아 놓기만 한다면 방극산이 힘만 써준다면 충분히 3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과 4번 중 한 명을 챙겨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태욱을 챙겨주지 못한다면 남용찬이 초반 마크라든지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류성희가 몸싸움에 강한 스타일도 아니고 장찬재가 초반부터 방극산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는 거는 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영찬이 끌어내서 받아가거나 남영찬이 때리고 방극산이 짧게 가져가는 방극산이 초반부터 남영찬을 챙겨준다면 남영찬도 마키한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3번, 6번하고 4번 비법 선수 둘 중 한 명을 챙겨줄 가능성 챙겨만 준다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확률적으로 공태욱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극산이 공태욱 남용찬을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류성희가 때려주고 최용진, 장찬재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성희가 지금 유성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동창원에서 훈련했었죠. 과거 창원적 선배는 최용진입니다. 요즘 들어서 최용진 몸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류성희가 때리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용진의 취입발 1번과 7번이죠. 1번과 5번으로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1번하고 7번, 1번하고 5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1, 7과 2로는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방극산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과 6번보다는 3번과 4번 중 한 명을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당도 좋기 때문에 전 공태욱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오기호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기호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파업 선수가 있어요. 김근영하고 어미태가 있습니다. 반면 홍영기, 박상원, 윤여범, 성정호는 파업 선수입니다. 오기호가 직전 결승전에서도 파업 선수들이 다수 출전하다 보니까 재기랑 발에 나가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오기호도 굳이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가기보다는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어미태가 후미권 마키한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미태도 파업 선수들이 많은 경기에 출전하다 보니까 어미태가 낄 수 있는 자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주 보면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기호하고 어미태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릴 수 있는 오기호, 후미권 맞게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어미태 궁합이라고 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김근영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파업 연합도 가능하죠. 물론 김근영이 얼마만큼 때려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이 때려주고 오기호 어미태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박상원이 외선에서 치고 나오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굳이 오기호가 박상원 활에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김근영과의 전략적인 타협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을 차선을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배당은 괜찮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5번과 4번이죠. 5번과 4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있습니다. 박상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믿음은 안 갑니다. 하지만 자꾸 때렸을 때 홍영기가 있고 윤여범이 있고 성정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꾸 때렸을 때 6번, 7번이나 또 1번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 충분히 박상은 저치기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게 된다면 윤여범과 동반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라인이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종우가 후미권 마켓 나가게 된다면 3번과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6하고 37입니다. 36하고 37 경주권 정도는 36하고 37은 이번 편성 박상훈 머리 놓고 오기호가 밑에 챙겨주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36, 37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5번과 4번인 것 같습니다. 비팝 라인이죠. 5번과 2번을 차선으로 좀 공격적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과연 양희천 이번 편성 믿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전하는 경주마다 대박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 부산 경주였습니다. 부산 6경주 양희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병일의 선전 한번 공략해 드렸었는데 결국 양희천이 3차고로 밀려났었죠. 199.8배 배박을 해설 방송에서 적중을 시켜 드렸습니다. 하필 광명 하고 교차가 되는 경주가 아니었었던 부산 6경주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설 방송을 광명분들도 들었었더라면 199.8배 적중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쉬움이 남았었던 부산 우스컵 6경주 양희천이 과연 이번 편성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재기랑만 발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황정현과 전략적인 타협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희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3번 황정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저치기 타이밍 분명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이번 편성 먼저 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정현이 양희천의 뒤를 물고 가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누구니가 막혀 나가면서 4번의 뒷자리를 쫓아 들어가는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 부산 6경주처럼 양희천이 또 고전할 수 있어요. 199.8배가 나왔었던 경주처럼 또 흘러가게 된다면 고종현이 때립니다. 최근영이 몰고 가죠. 최근영의 뒷자리를 누구니가 막혀 나가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양희천 또다시 넘어서 다 퍼집니다. 물론 고종현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최근영이 얼마만큼 양희천을 견제 나가느냐에 따라서 양희천이 넘어서거나 아무래도 최근영이 경주를 끌어가면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고종현 분명 타이밍 잡으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양희천 또 빠지면 7번하고 5번입니다. 비파업 라인이죠. 여기에 1번 류근이가 쿠미권 공략해 나간다면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종인하고 최근영이 힘을 썼는데 김학철, 박지웅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번 편에서 양희천 또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호하고 7일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양희천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지웅도 있고 김학철이 있기 때문에 이들만 활이 나간다면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양희천이 정신 차려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4번과 동반 입상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4번과 1번은 차선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금요 경주하고 토요 경주 때 한 경주는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양희천이 출전하건 경주는 항상 이번 가능성까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시우가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력 능력까지 갖추은 김시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편성 자체가 유리함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시우 입장에서는 이서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다 파업 선수들입니다. 5대2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시우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시우가 먼저 좀 서두르거나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시우 뒷자리는 이서혁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조차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년 선후배 1년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라는 점, 김시우가 넘어선다면 김시우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이서혁이 막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 동반 입상 비파업 완수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6번과
4번인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 비법 라인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준영이 힘을 씁니다. 외선에서 날라오죠. 전략적인 탑이라는 걸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6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4하고 67이죠. 64하고 67입니다. 6번과 4번 쪽에 6번하고 4번 쪽에 우선하시되 6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김시우가 분명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5대2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김시우가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전준영이 하동성의 선행 몰고 가면서 승부탐이 저부전에 나간다면 경상권 연합이죠. 7번하고 3번의 동마 입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성호 최근 들어서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시우가 고전하게 된다면 7-3이죠. 7-2가 비법 파업 선수들의 협공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7-3하고 7-2라는 점, 7-3하고 7-2는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견적으로 어차피 하동성이 때려야 되는 경주인데 하동성이 시속기 상당히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시우가 얼마든지 저측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때려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4 비법 완승 먼저라는 점, 6번, 7번 차선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왕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